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듯이 혈관의 탄력성 역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대동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돌연사의 위험이 커진다고 해요. 맞습니다. 급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관상동맥과 대동맥 질환인데요.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마저 오늘의 주제, 복부 대동맥 질환입니다. 심장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우리 몸의 가장 큰 동맥인 대동맥. 지름이 엄지손가락만한 굵기로 온몸 순환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혈관이다.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증상이 생겨 발견했을 시엔 심각한 상황으로 사망 위험률 또한 높은 질환이다. 사람의 몸에 심장에서 나온 피가 이제 목이나 팔다리로 넘어가는 이제 큰 혈관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이제 큰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하고, 보통 가슴 쪽에 있는 걸 흉부대동맥, 배로 넘어오면 복부대동맥이라고 하는데, 요 대동맥의 질환들이 생겼을 때 총칭해서 대동맥 질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동맥 질환은 대부분 퇴행성 노화 과정에 의해 일어나지만 다양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 중장년층도 방심할 수 없다. 갑자기 파열되는 것이 특징인 위험한 질환.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생명을 앗아가는 소리 없는 침입자. 복부 대동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혈관외과 김민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봄이었죠. 교수님 처음 이제 건양대에 부임하셨을 때 건강 플러스 찾아주셨었는데요.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또 그 사이에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혈관외과 수술이 위급을 다루는 수술이잖아요. 네. 그런데 교수님이 부임을 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그 이후부터 맡으셨던 응급 수술들이 백전백승 다 성공을 하셨다고요. 예. 아니 이게 굉장히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들이잖아요. 맞습니다. 혈관 질환들은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를 제때 못 받았을 때 이제 사망하는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질환이 발생하면 의사를 빨리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지역사회에서도 사실은 증상 발생률은 올라가는데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에 어려움이 좀 있고, 대전 충청권의 이제 혈관외과 의사로서 사실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아니 정말 이 생명을 다루는 진짜 네. 신의 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지역 무인으로서도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이 저도요. 들고요. 네. 오늘 또 그중에서 대동맥 질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가 대동맥, 굉장히 큰 거대한 동맥이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이제 사람의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이제 몸으로 뻗어나가는 걸 동맥이라고 하고, 네. 돌아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심장이 펌프질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피가 흐르는 것을 이제 대동맥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치 자체가 심장에서 이어져서 가슴이랑 배를 가로지르는 혈관이고, 워낙 심장이 뿜어지는 압력을 견뎌내기 때문에 이 혈관 자체가 두껍고 크고 지나다니는 혈액의 양도 많습니다. 네, 이 지나다니는 양도 많고 크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혈관에 뭐 거의 막 고속도로 같은 느낌일까요? 맞습니다. 제일 큰 이제 고속도로가 되겠고, 네. 사실 이 대동맥으로부터 모든 혈관들은 분지가 나뉘기 때문에 가장 크고 고속도로가 맞게 되겠습니다. 적절한 비유네요. 이 네. 고속도로 막히면 우리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우리의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복부입니다. 그중에서 복부 대동맥 오늘 살펴볼 텐데, 복부 대동맥의 특징도 말씀해 주실까요? 대동맥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동맥이라는 건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가 복부, 어디까지가 흉부 이렇게 나누긴 사실 어렵습니다만, 이제 치료의 편의성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구조를 나누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치 쪽에 있는 이제 횡격막이라는 근육을 기준으로 네. 이보다 위에 있을 때는 흉부대동맥,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이제 복부대동맥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특히 복부대동맥 같은 경우는 이 피가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인체 장기들이 뱃속에 있기 때문에 이 갈라지는 분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동맥이 단순히 고속도로의 역할도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있는 뭐 인터체인지, 톨게이트 네. 같은 구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동맥이 복부에 있을 때 이제 질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 대동맥이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대동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죠? 대동맥의 이제 특징을 굳이 나누자면
이제 가슴에 있는 대동맥은 심장의 압박을 바로 받기 때문에 이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관이 단단한 수도관의 역할을 하고 복부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분배하는 기능이 사실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인체 장기는 이제 뱃속에 있고 사람의 뭐 심장, 폐, 뇌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장기들은 다 뱃속에 있습니다. 배로 넘어온 대동맥으로부터 혈류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구조가 워낙 복잡한데 복잡한 구조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질환 역시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연결돼 있으니까 만약에 혈류 공급이 안 되면 다른 장기도 문제가 생기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복부대동맥은 한쪽이 막히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진단 치료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비해서 증상이 특별히 초기에는 없기 때문에 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좀 조용해서 네. 위험하게 돼서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복부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질환들이 좀 생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너무 많습니다. 이 교과서적으로 그렇죠. 이제 진단명만 나열해도 1시간 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크게 이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분류를 나누자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부대동맥, 특히 이제 대동맥의 박리, 두 번째는 대동맥류, 대동맥 협착, 대동맥 염증 요 정도로 각각 나눌 수 있겠고 각각이 생기는 기전이나 이제 결과는 다 다르긴 합니다만 네. 이제 근본적인 이제 분류를 4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박리는 이제 찢어지는 현상, 네. 대동맥류는 혈관이 꽈리처럼 늘어나는 현상, 대동맥 협착은 좁아지는 현상, 대동맥염은 이제 벽이 염증이 생겨서 얇아지는 걸 뜻합니다. 사실 저희 피부도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혈관도 나이가 들면 약해질 것 같아요.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이건 어떤 상태를 좀 말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노화의 과정입니다. 혈관 역시 노화가 되면 이제 경화, 뭐 퇴색, 퇴행 등의 네. 경과를 거쳐가게 되고 원래 혈관의 역할은 수송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탄력성을 가진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나이를 먹고 혈관의 건강을 해야 하는 요소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점점 딱딱해지고 문제가 발생하죠. 결과적으로 문제가 계속 지속됐을 때 마지막에 질환으로 나타나는 건 결국 2가지 현상입니다. 막히거나 이제 터지거나 네. 둘 중 하나고 점점 이제 뭔가 쌓이거나 좁아지거나 퇴행해서 좁아지다가 완전히 막혀서 혈류가 차단되거나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벽이 얇아지고 늘어나고 찢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터지게 되는 현상 2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질환이 발생하는지 약간 4가지로 나눠 주셨는데요. 네. 이 첫 번째 대동맥 박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찢어진다고 하셨죠? 예, 이제 박리라는 말은 이게 이제 갈라져서 찢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사실은 동맥 박리가 이제 정확한 진단명이기는 합니다. 네. 대동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동맥 박리이고 사실 동맥은 이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벽이 3개로 이루어진 생각보다 두꺼운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대동맥 같은 경우는 심장의 압력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두께가 두껍고 이 혈관 구조가 이제 층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네. 안쪽 층, 바깥 층, 중간 층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안쪽 층에 보통 동맥경화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마른 사막에 땅이 갈라지듯이 균열이 발생합니다. 네. 그럼 그 균열이 있는 부위에 이제 높은 혈압이 작용하게 되면 균열부가 들어 올려지게 되죠. 그럼 그것을 이제 박리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들어 올려진 곳에 혈압의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이게 이제 찢어져서 계속 결을 타고 찢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게 혈관이잖아요. 예, 아까 맞습니다. 3개의 막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이랑 중막이라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 사이로 그럼 혈류가 계속 흐르면 어디까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뭇가지를 이제 나무로 표현해놨는데 나무 껍질이 벗겨지면 우리가 결을 타고 계속 따라 내려가지 네. 않습니까? 대나무 껍질 벗겨지듯이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혈압이 가해지면 계속 이게 타고 끝까지 갑니다. 결국 해부학적 구조 끝까지 내려가게 되고 사실 사람의 혈압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고혈압 있는 분들 수축기 혈압 뭐 150 뭐 이런 네. 식의 얘기를 우리가 듣지만 수술장에서 대동맥이 뭐 예를 들어 찢어져서 피가 밖으로 새게 되면 정말 천장까지 튀어오를 정도로 압력이 높게 발생합니다. 그 정도구나. 그 정도 압력을 혈관이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요 아까 봤던 그림에서처럼 이게 내막이 찢어져 있는 경우면 그 천장까지 튀는 압력이 계속 걔를 찢고 들어갑니다. 네. 끝없이 내려가게 되고
구조상으로는 이제 혈관이 심장 근처에 있는 혈관이 찢어지게 된다면 정말 이걸 타고 내려가서 저 다리 끝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터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약간 상대적으로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이제 피가 흐르는 부분이고 네. 상대적으로 검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찢어져 있는 펄럭거리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대동맥을 모식화한 그림이고 가운데쯤에 이렇게 쪼글쪼글해 보이는 혈관들이 빠져나오는 부위부터 예. 사실 복부대동맥인데 아. 혈관이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게 아래로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부엔 내장이 차 있기 때문에 네. 내장 혈관들이 찢어지기 시작하면 그 각각 내장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사실 대동맥 박리는 터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제 2차적인 합병증으로 이제 내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는 네. 현상도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박리가 계속되면 혈액이 다른 장기에 공급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합병증도 생기고 또 박리 사진 보셨잖아요. 진짜 네. 통증도 되게 심할 것 같고요.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생기게 된 원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여진 이제 혈관 벽의 약화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의 이제 혈관 질환들을 유발하는 인자들이 되겠고 주된 원인은 동맥경화가 심한 혈관에 고혈압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고혈압이 굉장히 높은 고혈압, 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많고 특히 이제 유발 인자로서 교과서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담배입니다. 네. 제가 진료를 받던 대동맥 박리 환자들은 정말 거의 99% 이상 흡연자였었고 네. 단순 흡연이 아니고 정말 많이 피는 분들 네. 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박리 환자는 거의 없다고 예. 네. 봐도 됩니다. 이런 내부 인자들이 쌓여 있을 때 이제 찢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박리가 일단 시작됐을 때는 이 혈관을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부위의 네. 통증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등 안쪽 옆구리, 뭐 뱃속 깊은 곳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혈관 구조를 타고 이제 찢어진 부위에 따라 통증을 유발하고 일단 발생하면 통증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위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진료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는 사망률이 높고 계속 혈압이 높은 채로 유지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을 타고 계속 찢어지기 네. 때문에 파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동맥이 파열됐을 경우는 그냥 10중 8구 사망한다고 보면 되기 예. 때문에 설사 혈압을 제때 관리를 하고 그 사망 가능성의 순간을 넘기더라도 2차적인 합병증으로 이제 뇌졸중이나 심부전 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설명 들을수록 더 위험한 네. 질환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동맥 박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빠른 치료가 중요해 네. 보이거든요.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일단 통증이 발생하고 보통은 견딜 수 없는 통증이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은 병원에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때 사실은 그걸 빨리 감별해서 진료하고 무엇보다도 빨리 입원을 해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동맥 박리가 어느 정도 이상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중환자실을 통한 혈압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혈압을 이제 일종의 저혈압 상태를 만들어서 환자의 박리를 이제 막게 됩니다. 혈압이 그 박리 막을 결을 타고 찢기 때문에 네. 계속 혈압을 낮은 상태로 유지해서 어느 정도 박리된 결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고 둘째로는 이제 담배를 필 때는 혈관이 수축하는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입원한 상태에서도 담배를 피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계세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요? 예, 그럼요. 담배 생각보다 쉽게 끊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담배를 피시는데 피는 순간 혈관은 수축하고 네. 이 찢어져 가고 있는 결이 이제 수축하기 때문에 또 막 더 잡아당겨지면서 자극을 찢어지고 많이 주겠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고혈압 관리, 부차적으로 이제 금연이 네. 필수적이겠습니다. 일단 고비를 넘기고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되고 혈압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이제 퇴원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이제 혈관 건강을 계속 챙겨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동맥경화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관리해야 되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당뇨나 고지혈증 등에 대한 치료를 계속 해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처음에 왔을 때 이제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합병증이 동반되었을 때는 네. 사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병증이라면 이제 파열, 뭐 내장 동맥을 틀어막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발생됐을 때는 응급으로 시술이나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혈관 질환에 필요한 이제 중재적 시술이나 이제 혈관 치환 수술 등이 필요하고 박리가 있을 때 하는 시술은 이제 혈관에 대한 치료는 대부분 중재 시술 또는 수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네. 질환이 어떻든 간에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대동맥 박리에 쓰는 혈관 중재 시술은 이제 손목이나 허벅지 등의 이제 혈관을 조그마한 바늘로 이제
천자를 해서 네. 조그마한 철사를 태워 올려서 네. 찢어진 부분까지 도착하게 만듭니다. 네. 그 장비라는 게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저 그물망 같이 생긴 건가요? 코일처럼. 정확한 명칭은 이제 스텐트 그라프트라고 표현하고 네. 우리가 흔히 스텐트라고 말하는 그 장비들의 일종입니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수월하고 안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으로서도 받는 환자분께서도 이제 조금 수월하게 처치를 할 수 있지만 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 크기가 커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작겠죠. 저 크기가. 맞아요. 이제 작은 관을 태워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력의 네. 지략체입니다. 근데 그 보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백준백승 신의 손. 예. 항상 성공하시겠죠. 그래서 이 혈관 중재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펼쳐서 막았을 때 이 혈관이 이걸 받아주는 구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해부학적으로 살아 있다든지 이미 네. 찢어져서 막 너덜너덜거리고 있는 혈관에는 시술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환자가 도착했는데 이미 막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찢어져서 이 구조 해부학적 구조가 파괴돼 있는 경우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대동맥 박리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게 결을 타고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가슴에서 시작해도 복부로 이어지고 복부에서 시작해도 다리로 이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술을 하게 된다면 거의 전체 몸 전체를 열어서 네. 해야 되는 큰 수술이 되겠고 사실은 박리가 돼서 파열이 동반되었을 때는 사망률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망 가능성을 거의 95%까지 보는 수술이기는 합니다. 네. 혈관 치환술 저 사진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보이는 혈관에서는 이 바깥쪽 막 그리고 이제 외막이 표현돼 있기 때문에 네.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볼록볼록 이런 모양처럼 보입니다. 사실 근데 열어보면 아까 앞에서 언뜻 나왔던 그 하얀 부분, 가만 네, 부분처럼 네.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이게 걸레처럼 너덜너덜너덜 막 이렇게 아이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쪽을 열어서 너덜거리는 부분을 다 절제해내고 그 안쪽을 이제 인조혈관으로 치환해주는 수술입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다시피 또 응급한 경우들도 많을 것 네. 같고요. 이 총각을 다투다 보니까 이후에도 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사후 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대동맥 박리의 예후는 좀 어떤가요? 응급한 상황을 넘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찢어져 있는 상태가 완전히 아물어드는 데까지는 보통 한 2, 3년 정도가 필요하고 그 사이에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또 문제는 한번 이제 박리가 발생했던 혈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아예 다른 부분에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환자인 겁니다. 애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줘야 되겠고 발생하는 질환의 분류 자체가 사실 구조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CT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완치 판정 자체는 고혈압을 관리하고 금연을 성공시킨 후로 2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치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되겠고 그 사이에는 사실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합병증도 아까 말했던 위험한 추가 합병증들도 이제 고비를 넘기더라도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언제든지 뜬금없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편이고 특히 복부대동맥에 박리가 생겼을 때는 아까 말했던 내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버려서 내장이 이제 손상되는 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의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박리가 이렇게 찢어지는 게 이제 대동맥 박리이고 이 박리부가 이제 압력에 의해서 늘어나면 요 나가는 길을 이런 식으로 네. 안쪽에서 틀어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가는 내장이 이제 상할 수 있겠죠. 네. 이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복부 대동맥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복부 대동맥에 생기는 대표 질환으로는 대동맥류와 대동맥 박리, 그리고 대동맥 협착 등이 있다. 대부분 퇴행성 노화 과정에 의해 일어나지만 다양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 젊은 층도 방심할 수 없다. 특히 복부 대동맥 질환은 부위의 특성상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얼마 전부터 누워있으면 배에서 좀 심장이 뛰는 것처럼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프진 않으세요? 네, 전혀 아프지는 않습니다. 어디 뭐 특별한 다른 증상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배꼽 밑에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혹시 뭐 치료받고 있거나 약 먹고 있는 거 있어요? 아기 낳고 나서 당뇨랑 고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복부 살이 없는 경우 배꼽 주변에 맥박이 있는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대동맥류가 터지면 대량 출혈로 인해 쇼크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한 복통과 요통은 물론 복강내로 터지는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 환자는 복부에 만져지는 박동성 덩이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 복부 대동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겠고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살아가지만 막상 이게 너무 커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거의 99% 사망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처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대동맥 질환은 초음파와 CT, 혈관 조영술 등으로 진단이 가능한데 대동맥류의 위치와 모양, 주위 혈관과 장기와의 관계,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수술법이 달라진다. 대동맥 질환은 고혈압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혈압 관리와 함께 주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하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침부터 여기 갑자기 등이랑 여기 옆구리가 너무 아픕니다. 혹시 뭐 치료받고 있거나 약 먹고 있는 게 있을까요?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진단 받았었는데요. 요즘 자꾸 바빠서 그런지 약은 자꾸 깜빡하고 안 먹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세요? 네, 하루에 한 갑 정도 피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우신 것 같아요? 한 40년 정도 피운 것 같습니다. 대동맥 박리의 가장 큰 특징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다. 칼로 찌르거나 도려내는 듯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는데 상행 대동맥이 찢어지면 주로 앞가슴이, 하행 대동맥이 찢어지는 경우 등 뒤쪽이나 복부 등의 통증이 나타난다. 이 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등과 옆구리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흡연력이 워낙 길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있던 환자라서 이런 경우에 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동맥이 찢어지는 동맥 박리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등이나 옆구리가 아픈 경우는 대동맥이 찢어진 경우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치가 필요합니다. 혈관 내 시술을 통해서 스텐트나 스텐트 그라프트를 까는 시술이나 또는 필요하다면 수술로서 혈관을 치환하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부 대동맥 박리는 5, 60대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2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대동맥 박리가 시작된 지 14일 이내를 급성 대동맥 박리, 14일 이상 경과된 상태를 만성 대동맥 박리라고 부르는데 급성 대동맥 박리인 경우 혈관 조영술과 CT를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한다. 복부 대동맥 질환은 특징적으로 병이 걸려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는 상태로 오래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늦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찢어지거나 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특별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는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기에 검진을 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부 대동맥 질환은 고혈압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평소에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동맥경화 역시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금연과 함께 당뇨와 고지혈증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이 필수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만이 몸속의 기둥을 지켜낼 수 있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복부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즘에 뭐 피부 미남 미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오늘 방송을 같이 해보니까 네. 이 혈관 미인, 혈관 미녀 이런 게 더 탐나는 네. 별칭인 것 같더라고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평소에 교수님은 이렇게 혈관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저희 의사들끼리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들 중에 사실은 건강 챙기라고 맨날 환자들한테 얘기하면서 제일 건강 안 챙기는 부류들이 이제 의사들이라고 본인 알려져 건강을. 있죠. 사실 막 맨날 밤샘하고 수술하시고, 고생하고 식이 습관이 이제 깨져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 챙기기가 쉽지 않기는 한데 네. 사실 굳이 팁이라고 하자면 역시나 이제 대사 질환이나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인자들을 조절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역시 1번은 금연이고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이 이제 진단되었거나 의심이 된다면 적절하게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조금 체중을 줄이고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모두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잘 지키지 못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네. 또 운동하면서 네. 규칙적으로 사실 저희가 건강 플러스 하면서 이런 이야기 거의 맨날 듣는 것 같아요. 매주 듣죠. 금연, 진짜 식습관 관리 네. 저희가 계속 반복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좀 지키기 어렵긴 하지만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대동맥 질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동맥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아까 류가 혹, 주머니, 꽈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까 대동맥 박리는 내막이 실제로 찢어지는 손상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만 대동맥류는 이 벽이 우리 풍선을 불면 점점 풍선이 커질 때 네. 얇아지듯이 얇아서 안에가 비치지 않습니까? 대동맥류 역시 이 동맥이 늘어나면서 점점 얇아지는 것 자체를 이제 대동맥류라고 평가하고 보통은 원래 가져야 되는 직경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질환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1.5배면 몇 센티 정도 될까요? 보통 복부대동맥의 경우는 실제 정상인이 한 2에서 3cm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거보다 늘어나면 보통 한 3.5, 4cm 정도가 되면 이제 동맥류라고 표현을 하고 네. 한 2배, 3배 이상 늘어나서 이 직경이 한 5cm, 6cm, 한 테니스공 정도 되는 크기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때 바로 수술해야겠네요. 파열 위험성이 워낙 높아서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복부대동맥류나 이제 내장동맥에서 발생한 이제 동맥류는 파열 위험성이 워낙 높습니다. 네. 파열됐을 경우 일단 내장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100% 사망한다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파열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증상이 크게 없다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대동맥 박리 역시 찢어지기 직전까지 네. 증상이 없었던 것처럼 혈관에는 사실 직접적인 신경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무증상. 맞습니다. 근데 그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동맥류가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뇌동맥류가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뱃속에 시한폭탄인 셈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복부는 말캉말캉해서 네. 이렇게 눌렀을 때 뭔가 만져진다거나 뭐 통증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동맥의 위치 자체가 사실은 뱃속 공간에 있기는 하지만 네. 등 쪽에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뚫고 들어가야 존재하기 때문에 배를 만져서는 일반적으로는 장기의 느낌이 오고 뱃속에 있는 혈관을 직접 촉지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네. 크기가 너무 커지면 주변 내장들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제 소화불량 같은 걸 유발하는 경우도 네. 있고 역시나 이제 터지게 되면 그때부터 통증이 유발됩니다. 대부분 이제 원인은 역시나 고혈압과 고지혈증, 또 동맥경화들이고 혈관에 질환이 있거나 혈관 벽 자체를 이제 얇게 만드는 대동맥염, 뭐 외상 등이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이제 65세 이상 예. 고령 또는 남자 또는 가족 중에 대동맥류 또는 동맥류 가족력이 네. 있을 때 그리고 역시나 흡연력이 있을 때가 되겠고 합병증은 역시 비슷합니다. 터졌을 경우에는 사망률 95% 이상의 위험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 대동맥류나 박리나 어쨌든 파열이 되면 사망률이 100%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파열되기 전에 발견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네. 박리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응급실로 찾아오게 되지만 대동맥류의 경우는 뭐 본인이 정말 자가 진단으로 혹시 의심돼서 또는 자가 검진을 통해서 또는 다른 뭔가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이런 경우들이 아닌 이상 이 발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견이 되었다면 증상이 없고 직경이 작은 경우에는 네. 이 터질 파열의 위험성만 없다면 사실은 조금 지켜봐도 되겠고 또 사람마다 있다고 해도 늘어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천천히 자라는 사람도 있고 순식간에 자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해마다 정말 눈꽃만치씩 자라는 분이라면 미리 진단하고 조기에 이제 경과 관찰을 하는 게 좋겠고 네. 설사 증상이 없더라도 너무 빠른 속도로 커지거나 직경이 너무 커서 파열의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라면 증상이 생기기 전에 중재적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는 게 위험성을 낮추겠습니다. 일단 터지면 통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찾아오게 되지만 박리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터지면 사망 가능성이 워낙 높습니다. 네. 특히나 이 내장 쪽에 생긴 동맥류는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내장동맥류는 아까 처음쯤에 봤던 슬라이드에서처럼 이제 내장으로 퍼져나가는 그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 각각의 구조 그리고 각각 꺾이는 부분마다 동맥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대동맥에서 기시하기 때문에 사실 압력도 높고 발생하는 부위마다 이제 발생률, 치료 퍼센트, 치료 터지는 이제
파열 위험도 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인 분야지만 어쨌든 결론은 가만 놔두고 모르고 살다가 터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 빨리 검진하고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맥류가 있더라도 크기가 작았을 때는 뭐 추적 관찰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크기가 컸을 때 그리고 또 네. 위험도가 높을 때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치료는 역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중재 시술을 하거나 또는 열어서 이제 직접 수술, 혈관 치환술을 하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겠고 아까 전에 박리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구조지만 사실 박리는 찢어진 부분을 덮는 게 네. 목표였었고 이번에는 동맥류는 이제 혈관이 불어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에 길을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 있는 얇아진 혈관 벽으로 가고 있는 혈압을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물기를 틀어주는 방식의 이제 시술이 되겠고 네. 중재 시술은 역시 뭐 손목이나 허벅지 등을 통해서 이제 철사를 올려서 필요한 부분에 스텐트 또는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제 넣지만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는 벽을 눌러붙이는 게 목적이라면 이제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네. 꽈리로 더 이상 혈액이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압력이 주변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가도록 해놓는 게 이제 목표이고. 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 동맥류를 앓고 있는 환자의 케이스를 좀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수술했던 환자이고 이제 복부대동맥류가 이제 터져서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수술 전에 찍었던 이제 혈관 조형 CT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수술 후에 했던 CT인데 네. 왼쪽에 보면 내려가는 부위 중간쯤에 이렇게 부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동맥류가 되겠고 실제 혈관의 직경은 한 요 정도 직경을 가져야 되지만 이렇게 늘어나 있는 현상을 보입니다. 사실 찢어져서 뒤쪽에 피가 새고 있는 현상이었고 이제 수술을 들어가서 이 구조를 이렇게 인조혈관으로 치환을 해준 상태입니다. 하고 나서 이제 찍어보면 길을 돌려놨기 때문에 원래 사이즈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좁아졌네요. 그 전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동맥류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고 난 후에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잘 나았는지 예후가 네. 궁금하실 텐데요. 안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뭐 추적 관찰 뭐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복부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았던 물기를 틀어놓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 물길이 계속 잘 유지되는지를 추적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끌고 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시술을 할 건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 네. 진단이나 치료의 핵심이고 특히 중재적 시술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그 스텐트 그래프트를 네. 넣었다고 표현했지만 아직까지는 개복 수술에서 쓰는 인조혈관만큼의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인조혈관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네. 유연하고 이 인체 구조의 변화에 이제 맞춰갈 수 있을 만큼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재 시술 같은 경우는 먼 거리를 혈관 내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상대적으로 좀 딱딱하고 골격을 가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술을 잘 해놨어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보통 인체 구조가 바뀌고 또 네.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고 네. 이제 그렇죠. 척추가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허리가 굽어지면서 이 키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그러면 안쪽에 우리가 맞춰서 넣어놨던 스텐트나 스텐트 그 그라프트가 이제 우그러들거나 구부러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물기를 틀어놨던 것이 다시 이제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 중재석 시술은 현재까지 기술력으로는 한 5년이나 1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2차적인 합병증들이 네.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끌고 갈 수 있다면 기대 여명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겠지만 사실 너무 젊은 분 또는 너무 건장한데 복부대동맥류만 딸랑 있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개복 수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고 기대 여명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해서 중재적 시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추가 합병증들도 물론 수술이고 시술이고 하면 추가 합병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속 관리를 해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준비된 잘 끝난 시술이나 수술의 경우는 1% 미만에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어떤 질환이든 간에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속적인 이후에 관리도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동맥 협착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맥 경화? 이게 협착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이제 동맥 경화로 인해서 동맥이 이제 좁아지는 현상, 그것을 협착이라고 표현하고 협착이 지속돼서 완전히 막히면 이걸 폐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체의 모든 동맥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고 사실은 대동맥에 일어났기 때문에 대동맥 협착이라는 진단이 붙었을 뿐이죠. 치료는 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동맥이 좁아져 있으면 넓혀주고 네. 막혔으면 뚫어주고 이런 식의 방식이죠. 그래서 보통은 대동맥이 협착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길이 가슴부터 복부, 다리로 내려가고 내장으로 통하기 때문에 협착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보다 밑에 있는 장기나 다리, 사지 등으로의 이제 장애가 유발됩니다. 네. 그럼 협착이 일어났을 때 받아볼 수 있는 수술 중에 혈관 중재 시술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조금씩 다릅니다. 종류와 네.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아까 말했던 대동맥 박리나 대동맥 유는 사실상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계열의 병들이었습니다. 네. 대동맥 협착은 좁아지는 길이 경우이기 때문에 네. 조금 방식이 다르고 좁아진 부위가 적고 그 구조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라면 요거를 스텐트나 풍선 확장술 등을 이용해서 이제 넓혀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좁아진 부분을 넓혀서 돌아가는 혈류가 늘어난다면 사실은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해볼 수 있겠고 경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거를 스텐트나 또는 풍선 확장술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경화된 찌꺼기를 밖으로 뽑아내야 되는 네. 경우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시술들 중에 중재 시술로 안쪽 이제 동맥 경화를 갈아내는 이런 방식들이고 이렇게 생긴 이제 조그마한 구슬 같이 생긴 것이고 네. 겉에가 사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고회전으로 이제 돌게 되면 얘가 돌아가면서 이쪽을 이제 갉아내는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혈관을 청소해 주듯이 이렇게 맞습니다. 깎아내는. 그래서 혈관 벽을 깎아내서 이제 길을 만들어주는 방식이고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이 동맥경화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을 살려주면 또 그 후에 2차적인 치료들을 이제 꾀하는 치료입니다. 네. 네. 이렇게 시술 살펴봤는데요. 이제 수술법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수술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시술에서 그 동맥벽을 갈아내서 빼냈던 것처럼 네. 안쪽에 있는 어쨌든 동맥경화 찌꺼기를 밖으로 빼내야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로 혈관 성형술이라는 수술은 이 필요한 동맥경화가 꼬여서 이제 막혀 있는 혈관을 이제 벽을 열어주고 네. 안쪽에 이렇게 보이는 혈관 이제 동맥경화 찌꺼기들을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노란색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맥벽은 이제 3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었고 내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통 동맥경화 찌꺼기가 네. 쌓여 올라가기 내벽에. 때문에 내벽과 중벽 사이를 조심스럽게 갈라내면 이렇게 막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내서 밖으로 꺼내주고 그렇다면 안에가 또 이제 넓게 개통이 돼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이제 수선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실제 수술 사진인데 요거는 하얀색 이제 부분이 그런 수술이 돼서 일종의 성형이 인조 되는군요. 혈관이라서 이제 혈관 벽의 구조를 넓혀주는 치료입니다. 네. 성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술도 있고 또 이렇게 바꿔주는 치환하는 그런 수술도 있죠. 치환술은 크게는 2가지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 치환술로 이제 혈관 자체를 바꿔주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회로술. 우회로술도 일종의 치환술이지만 원래 있던 혈관은 남겨놓고 바깥길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2가지 다 인조 혈관을 이용하고 들어오는 혈관으로부터 빠져나가야 되는 혈관까지를 구분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이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지로 내려가는 이 골반에 있는 동맥들이 막혀서 다리로 가는 혈류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뱃속에 있는 대동맥에서 다리 쪽의 혈류로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네. 네. 근데 인조 혈관이 연결된 저 부분이 다시 좁아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혈관외과 의사들의 이제 주된 관심사고 네. 이제 수술을 하던 시술을 하던 치료했던 바로 그 부위 저희들이 쓰는 말로 문합 부위라고 표현을 하고 문합부 자체에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또 사람의 몸이라는 건 본인이 이제 회복하려는 성질이 있기 네. 때문에 문합 부위에 이제 내막이 다시 자라난다든지 흉터가 생긴다든지 혈관벽에 생기는 흉터가 안쪽으로 자라난다든지 어쨌든 2차적인 합병증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이제 혈관외과 의사들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복부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복부 대동맥 질환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이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대동맥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혈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혈압만 잘 조절한다면 이 대동맥류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 답변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한 답 자체는 X가 맞습니다. 고혈압을 조절한다고 해서 늘어나 있는 동맥류의 크기가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혈압은 반드시 조절해야 되는 것이 고혈압 때문에 계속 커지고 이 확장되는 것 자체가 수술이나 시술 또는 파열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고혈압은 반드시 조절해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 복부 대동맥 질환 환자들은 스텐트 시술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대동맥류 환자들은 스텐트 시술이 가능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앞서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두 가지 옵션이지만 환자의 상태나 그 동맥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가능한 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단을 받은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월하고 비교적 안전하고 수월하다는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혹하게 됩니다. 자꾸 중재적 시술을 받고 싶어지는데 사실은 정확한 건 필요하다면 수술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혈관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복부 대동맥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동맥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지켜보자고 하시는데 이 고혈압과 당뇨도 갖고 계십니다. 혹시 나중에 수술이 힘들진 않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임상에서 진료를 할 때 대부분 거의 모든 환자들과 보호자분들은 딱 이런 스타일의 불안감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의 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만성질환이 가득 차오르다가 어느 한계가 이제 나타난 것이죠. 막상 그거를 치료하러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은 무서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이것 때문에 위험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것 때문에 위험하고 그러나 어쨌든 최선의 정답지는 아닐지라도 이 위험한 것들을 피해 나가는 기술들은 존재합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다고 해도 진단이 되었다면 조절을 하는 게 맞겠고 동맥류가 진단이 되었다면 파열 위험도를 평가해서 시술이 가능하다면 시술을 하고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고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의료진을 만나든 간에 그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해서 같이 치료의 방침을 결정하고 또 환자분들이 고민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치료나 추적 관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복부 대동맥 질환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복부 대동맥 질환은 네모다. 교수님, 네모를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무증상이라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복부 대동맥 질환들은 이게 생기고 나면 대부분 이제 응급실로 한밤중에 막 응급차에 실려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 응급질환이고 무서운 질환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들었을 때 무서운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게 나한테 있다고 연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검진을 좀 생각났을 때 한번 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계속 확인해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관리해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평소에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복부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혈관외과 김민규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